네, 우리가 말을 나누는 까닭은 서로 생각을 나누고 뜻을 섞어서 어울려 살아가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태어났잖아요. 누구에겐가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이 펜이라든가 이 옷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만들어진 것을 나눠 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없는데 너한테는 그게 있니? 이렇게 이제 묻는 데서부터 말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혼자서 뭐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을 섞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외로워서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 외딴 집에 살다 보면 어떤 기척만 나오더라도 무섭다든가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갓난아이 하나만 옆에 있어도 마음이 놓인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나 홀로는 살아갈 수 없도록 태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뜻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해요. 그래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소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얼만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일단 기본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입말을 글말처럼 또렷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읽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흔치 않을 텐데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랬던 까닭은 그분이 해남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해남 사투리를 투박하게 쓰시는 어른인데 그 어른의 말씀을 글은 너무 수려하고 좋은데 듣다 보면 확 깬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불이람에 사실 때 초등학교 6학년 국어교과서를 읽으셨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잘 내는 연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뜻을 제대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알맹이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알차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 자체는 그저 소음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알맹이를 제대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하는 걸 내가 제대로 들었을 때 거기에 알맞춤한 말을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자체를 잘 새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얼거리에는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말하기는 매우 좋은 말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해서 누구를 이기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말하는 그 본뜻에서 많이 어긋난 거죠. 말하는 본뜻은 어울려 살아간다.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측면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말하기가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를 억압하고 짓밟는 말하기가 되는 것이니까 말하는 본연의 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사람됨을 북돋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하는 윤리를 깔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 쉬운 말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참말과 거짓말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하고, 바른 말과 그른 말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릴 수 있어야 하죠.